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21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 감염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고 이 병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1993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올해 88세로 고령인데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종종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며칠씩 입원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오병희 원장은 22일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서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개항되며 재외 공간 분향소도 설치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소를 총영사관 8층에 설치하고 2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조문객을 받습니다. 또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와 김민선 회장 측 뉴욕 한인회가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도록 뉴욕 한인회관의 분향소를 개설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 분향소는 22일부터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김민선 회장 측 뉴욕 한인회는 23일부터 3일간 플러싱 뉴욕 한인회 임시 사무국에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뉴욕 한인 상공인들이 차세대 한인 상공인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는 21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제1회 대뉴욕 상공회의소 차세대 상공인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상공회의소 산하 차세대 상공인 부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상철 회장은 이번 차세대 상공인 부서 신설로 앞으로 상인은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일을 하는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뉴욕 상위에 한인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차세대 상공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과 이들과 함께 세계 한상대회 참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첫째, 1세는 2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2세대를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향하여 상호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우선 코리안 챔버 그리고 US 챔버 함께 하겠습니다. 배영대 이사장은 차세대 한인 상공인 발굴과 육성이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인 행사를 자축하며 젊은 한인 상공인들이 미 주류 사회 리더로 성장해 한인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 위상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세운 뉴욕 상위의 비전에 응원을 전하며 한인사회 희망인 이들이 상위와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해군 순항훈련전단이 22일 뉴욕에 입항해 미 해안경비대와 한인 동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순항훈련전단은 강감찬함과 대청함 등 함척 두 척으로 구성됐습니다. 두 함정에 승선한 해군 사관생도 140여 명을 포함한 장병 63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맨해튼 크루즈 터미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954년도 이래 62회째를 맞이한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사관생도들의 국제적인 안목과 실무 적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순항훈련 전단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크루즈 터미널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이어 뉴욕에 머무는 3박 4일간 맨해튼 배터리파크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당시 유엔군을 결성해 한국을 도왔던 유엔 본부도 방문합니다. 대뉴욕 한인 간호사협회가 2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3회 뉴욕 한인 간호사의 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화합과 친목을 확인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전현직 간호사와 간호과 학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이날 행사에서 협회는 5명의 장학생들에게 각 $1,000씩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이진영 H플라자 약국 약사와 정승주 H마트 전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앞서 미국 내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2016년에서 2017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2015년 장학생을 모집했고 이날 선발이 된 김교훈, 이용준, 미셸 김, 김민정, 김은숙 씨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올해 최 파운데이션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지난해 4명으로 장학 수혜 학생을 늘린 데 이어 연이어 장학금 수혜 학생을 늘려 수여하게 됐습니다. 간호사의 참여 없이는 이 시대의 어떠한 건강 이슈도 해결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전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간호인이 될 것을 주문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제11대 회장으로 김정현 씨가 선임되었습니다. 김신임 회장은 협회 이사장과 골프대회 협회장을 10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20일 협회는 회장 선거 공고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김정현 씨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현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았지만 협회원들 간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정보 교류와 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12월 10일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신구 회장 이취임식과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25일 출범한 제6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가 연합회 첫 사업으로 20일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주 국악진흥회와 재외동포재단, 뉴욕한국문화원의 후원으로 마련됐고 한인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수준 높은 한국 문화를 함께 즐겼습니다. 가야 챔버의 아리랑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테너 김충구의 마이웨이, 함앙연, 가야금 독주, 부채 산조춤 등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문화의 밤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 게다가 우리 국악을 현대에 접목시켜서 새롭게 지루하지 않은 국악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여러 공연하는 예술가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꼭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즐기는 잔치를 베풀기를 약속드립니다. 제6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는 앞서 집행부 출범 인사차 지난 3일 뉴욕일보를 방문했을 때에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공연이 많지 않은 지역에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향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는 이날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에 후원 기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센터가 한인사회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노숙인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쉘터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나눔의 집이 주최하고 뉴욕 기독교 방송이 주관에 열립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 것 같고 12월 15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마련되는 쉘터 기금 모금 콘서트에 한인사회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100고 티켓 수익금은 전액 나눔의 집 쉘터 구입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한인 보험 에이전시인 솔로몬 보험이 20일 뉴저지주 포트리 사우스폴 빌딩으로 뉴저지 지점을 확장 이전하고 개점식을 가졌습니다. 2004년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뉴저지 지점을 오픈한 솔로몬 보험은 지점 이전을 계기로 뉴욕과 뉴저지 중심의 비즈니스를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조지아, 엘라바마, 텍사스 등지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강화에 나섭니다. 1992년 플러싱에서 시작한 솔로몬 보험은 미국 내 30개 주에서 보험 에이전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7시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6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총격은 폭력 조직들이 일으킨 것으로 보이며 시내 버니 프렌드 파크에서 매년 열리는 퍼레이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은 당시 현장에 500여 명이 모여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최소 2명의 범인이 군중을 향해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대 거리를 폐쇄했으며 용의자를 체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